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두고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빵 터져버린다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온다. 대책을 만든 정부의 수장이 눌러도 딴 데서 튀어나오는 이 상황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왜 우리 집값이 그렇게 눌러도 안 잡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던진 카드가 뭔지까지 한 번에 풀어드릴게요. 서울 집값이 무려 74주, 1년 반 가까이 연속으로 오르는 동안 오늘 아침 대통령이 국민들을 직접 불러 모았습니다. 서울 KBS 별관에 정부와 전문가는 물론이고 공인중개사의 맘카페 운영자, 부동산 유튜버까지 140명이 앉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주재했는데요. 미리 받은 국민 의견만 4천 건이 넘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시작하자마자 못을 박았는데요. 오늘은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자리다. 답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같이 답을 찾아보자고 판을 깐 거죠. 자, 그 74주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엄청 세게 누르긴 했습니다. 먼저 대출부터 줄였죠. 작년 6월 대책으로 아무리 비싼 집을 사도 주택담보대출은 6억까지만, 집이 있는데 또 산다고 하면 대출은 아예 0원이에요. 그런데도 안 잡히니까 그해 10월엔 서울 전역을 통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고요. 대출 한도를 집값의 70%에서 40%로 반토막을 냈습니다. 이 정도면 집을 살 수 있는 문은 거의 다 잠근 셈인 거죠. 그런데 문을 다 잠갔는데 여기서 눈길이 끄는 거래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대통령 본인의 아파트인데요. 대통령이 분당에 있던 집을 29억에 팔았는데 그 집에 17억 7천만 원짜리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세입자 전세보증금 11억 3천만 원을 먼저 받고요. 남은 잔금 17억 7천만 원을 사는 사람한테 아직 다 못 받은 상태로 그 돈만큼을 근저당으로 잡은 겁니다. 채권 최고액은 17억 7천이지만 실제 빌려준 돈은 14억 원대로 추정된다는 게 언론들의 분석이에요. 쉽게 말하면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10수억을 대신 빌려준 거죠. 은행이 못 해주니까 집주인이 은행 노릇을 한 셈인데요. 이런 방식을 셀러 파이낸싱, 우리말로 집주인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걸립니다. 바로 이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점인데요. 10수억을 아무 이자 없이 빌려주면 세법에서는 안 받을 이자만큼을 사실상 공짜로 넘겨준 거라 보죠. 그러니까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건 편법 증여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자를 안 받는 건 오히려 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일 뿐이라고 했고요. 근저당도 곧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둘게요. 문제는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의 얘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거래가 알려지니까 시장에선 이런 심리가 퍼졌습니다. 대통령도 저렇게 했는데 나라고 못하고 있나? 실제로 대통령 아파트 거래가 알려진 뒤로 강남 중개업소마다 집주인한테 돈을 빌릴 수 있냐는 문의가 부쩍 늘었대요. 강남 자곡동의 한 아파트는 매물 설명에 대놓고 집주인 대출 6억 가능이라고 붙었고요. 송파 잠실에 28억짜리 매물에도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걸렸다가 내려갔습니다. 성수동에선 30억짜리 집을 사려는 사람이 부족한 20억을 집주인한테 빌릴 수 있냐고 중개업소에 물어보기도 했고요. 사실 새로운 수법도 아니긴 합니다. 2019년에 15억이 넘는 집은 대출로 아예 막았을 때도 똑같이 강남에서 이 방식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누르면 나오고 또 누르면 나오고 딱 두더지 잡기죠. 그런데 반전도 있습니다. 대통령 거래로 이 집주인 대출에 관심이 확 커진 그 시점에 정작 대통령은 오늘 대출 전반을 조이겠다는 신호를 강하게 냈습니다. 논리는 이런데요.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사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다. 그런데 돈을 벌려고 집을 사는 데까지 그 공적인 돈을 대줘야 하느냐. 투기에 공적 금융이 동원되는 구조를 다시 보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짚은 게 아까 그 집주인 대출 옆에 있는 또 다른 샘문입니다. 고가주택은 집 살 때 대출은 막혀있지만 그 집을 사업자 대출 담보로 내밀면 값어치를 넉넉하게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잠깐 다른 돈으로 집을 산 뒤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규제를 사실상 우회할 수 있다면서 담보를 무제한 인정해주는 걸 재검토하고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끝까지 추적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미 분양 계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규제가 바뀌면서 잔금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한테는 숨통을 틔워주는 경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대출 조이기의 하이라이트는 전세였는데요. 대통령은 전세 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찝었습니다. 원래는 보증금의 7, 80%만 빌려주는 게 정상인데 집값에 육박하는 100%까지 다 빌려주다 보니 자기 돈 한 푼 없이 수백 채를 사들이는 갭투자와 전세 사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대출을 전반적으로 조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날카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집이 이미 있는 사람들한테 왜 전세 대출을 또 왜 해주느냐. 유주택자한테 나가는 전세 대출은 한도를 줄이는 걸 넘어 그게 타당한지 원점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조이기만 한 건 아닌데요.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 첫 집을 구하는 실수요자들한테는 따로 골라서 확실하게 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금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수요는 살리고 투기 통로만 좁히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집을 더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공급 얘기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착공이 자꾸 늦어지는 걸 두고 이게 무슨 60개월씩 걸리냐?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꾸든 절차를 동시에 돌리든 해서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로 집을 확 늘리는 건 회의적이었는데요. 재건축은 평수만 커지지 가구 수는 크게 안 늘고 재개발은 오히려 원래 살던 사람들이 떠나면서 총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공급도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일 뜨거웠던 건 뭐니 뭐니 해도 세금이었는데요.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몇 채 가졌냐로 매기는데 이걸 보유한 집값을 다 합친 금액 기준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를 올리고 팔 때 내는 거래세를 낮추자는 거죠. 한 전문가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10년을 살면서 집으로 10억을 벌면 양도세가 평균 1,000만 원, 세율로는 1%인데 똑같이 땀 흘려 일해서 10억을 벌면 세금이 2억 5천, 25%란 겁니다. 이래서 번 돈보다 집으로 번 돈에 세금이 훨씬 덜하다는 거죠. 물론 반대편도 팽팽합니다. 아직 팔지도 않아 손에 쥐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고 그 부담이 결국 세입자한테 넘어간다는 반론입니다. 다른 한쪽에선 칼을 뽑았으면 제대로 든 칼이어야지 녹슨 칼이면 안 된다면서 세게 밀자고 있고요. 그럼 대통령 생각은 뭐였을까요?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엔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얼마나 어디까지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방식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1주택 실거주나 서민, 중산층 집, 지방에는 부담을 깎아주고 반대로 초고가나 다주택, 대놓고 투기 목적인 집엔 세금을 더 무겁게 얹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가장 센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한 3배는 올려야 하는데 당장 그러면 아마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런데도 이건 진작 했어야 할 일이고 거품은 언젠가 터지면 나라 전체에 치명적이니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인기 없을 걸 알면서도 쫑대를 매겠다고 한 셈인데요. 그 저희는 시청자분들께 맡겨두겠습니다. 대통령이 짚은 문제의 뿌리는 똘똘한 한치였습니다. 원래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주자는 취지였는데 비싸든 싸든 한 채는 똑같이 봐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3억짜리 사는 것보다 30억짜리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대출 받아서라도. 거주용인지 투기용인지 구분을 안 한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 쏠림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투기 기회를 열어준 거라고 봤습니다. 대신 해법으로는 중산층도 오래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를 늘려서 주거사다리를 놓자는 이른바 사고의 전환을 함께 꺼냈습니다. 물론 정치권 반응은 갈렸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집값 올린 건 이 정부인데 대토론회는 결국 세금 올리려는 면피용이라면서 날을 세웠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로 부족하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추가 토론회를 또 열자고 제안했죠. 결론은 오늘 안 났지만 이달 말에 나올 세제 개편안에 오늘 이야기들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끝에 특히 힘줘 강조한 건 이거였는데요. 일본이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다가 풍선처럼 터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는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는 건 아니냐는 거죠. 누르면 튀어나오는 이 두더지를 이번엔 정말 잡을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